안녕하십니까, 윤석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3일입니다. 수사 절차나 그 다음에 형사 재판에서 그 민사적인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그 보상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민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 이제 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형사 배상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형사 배상 명령 제도는 이제 법원이 이제 형사 사건 또는 이제 가정 보호 사건 이런 거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 그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이런 것들을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요거는 신청 조건이 재판 절차, 형사 공판 절차가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나 가정폭력범죄 이런 걸로 보호처분 대상인 가정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 등이 이제 살인죄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 등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배상명령의 내용은 이제 일종의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하고 성격이 비슷한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입은 직접적인 물적 피해, 그 다음에 치료비, 위자료 이런 거고, 가정폭력범죄라든지 가정보호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물적 피해, 손해, 치료비, 부양료가 들어가요. 가정폭력사건은. 그래서 그리고 신청 방법이나 신청 기간은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다가 신청해야 돼요.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심리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재판이 항소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심리를 다 마치기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정보호사건은 1심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1심이. 형사재판에서 1심이. 그리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그 화해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화해제도. 화해가 뭐 이제 조정하는 건데, 형사소송 절차에서 화해제도는 형사사건에 이제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보상에 합의를 하는 거야. 합의를 해서 이제 그거를 공판조서에다가 기재를 딱 하면은 민사상 화해를 한 것처럼, 합의를 한 것처럼 동일한 판결 효력이 있어서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겁니다. 신청 조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보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돼야 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사건의 피해 사실과 관련한 다툼의 내용, 쟁점 사항이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효과는 뭐냐면, 이게 민사상 이제 화해한 거, 합의한 거하고 동일한 판결 효력이 있어가지고, 가해자가 이 합의 내용대로 안 한다 그랬을 때는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형사사건의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까지, 변론 종결이나 심리를 마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거와 구별되는 게 형사조정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형사조정제도는 이제 사기죄, 횡령, 절도 이런 재산범죄라든지 의료범죄라든지 명예훼손, 그 다음에 뭐 특허 뭐 이런 것들, 지적재산권 침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형사사건이 관련해가지고 검찰청 내에 형사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합의를 해서 이제 분쟁을 조정해가지고 피해 회복을 하는 겁니다. 형사배상명령 제도나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도는 법원에다가 하는 거고,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청 내에 있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신청 조건은 형사조정 대상이 이제 대체로 이제 금전거래해야 됩니다. 뭐 대여금이다, 공사대금, 투자금, 약정금 이런 금전거래에 대한, 그래야지 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금액을. 그래서 이제 그런 범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사기죄, 대표적인 게 사기죄, 횡령죄, 절도죄 이런 재산범죄, 그 다음에 고소사건, 명예훼손 사건, 모욕죄 사건,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련해가지고 고소사건, 기타 검사가 이제 판단해가지고 요거는 형사조정으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고소사건, 고발사건 등이 보통의 조정 대상입니다. 제한 조건이 있어요. 제한 조건이 있는데, 형사조정제도는 검찰청 내에
검찰 단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의자가 도주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든지,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라든지, 그 다음에 고소장이나 이런 여러 증거관계를 봤을 때, 각하, 혐의 없음, 그 다음에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이런 불기소 처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에 해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처벌해야 돼요. 그래서 조정의 내용은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당사자가 이제 분쟁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지켜보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피해자는 이제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 회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간에 이제 이 형사조정 절차에서 조정이 안 돼. 합의가 결렬됐을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이 되는 거죠. 형사조정 불성립. 그러면 이제 검사는 이제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 따라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 기간은 사건이 지금 제가 앞에 열거한 사건들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공소제기 기소를 한 후에는 형사조정제도를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하면 이제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는 뭘 한다?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하든지 아니면은 형사조정 절차의 화의제도를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요거는 저기 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일종의 그런 거죠.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고 그 판결에 의해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다가 강제집행을 하는 거죠. 경매, 압류, 주심 이런 걸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사 절차는 원래는 유죄냐 무죄냐, 그다음에 얼마에 처벌할 거냐 이거를 따지는 절차인데, 형사 절차, 수사 절차와 공판 절차, 재판 절차 두 개로 나뉘는데, 수사 절차에서는 형사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한번 합의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법원 단계에서는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라든지 형사 소송 절차에서의 화해제도, 화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합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제도들이 있다. 요것들은 형사 배상명령 제도라든지 형사 소송 절차에서 법원에서 이제 공판조서에다 기재를 딱 하면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가해자가 임의로 보상이나 배상을 안 한다. 그러면은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사소송 절차, 그러니까 수사 절차나 공판 절차가 거기서 유무죄만 가리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도 민사적 성격의 제도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원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안내가 잘 되어 있고 또 제가 블로그로 글을 올려서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